네, JB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JB 타임 더 막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주말에는 좀 푹 쉬셨죠? 아니요. 뭘 또 아니요는 열심히 쉬었잖아요. 카톡 퇴근 못했어요. 김영곤님, 더막가님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라고 입장을 알려주셨고요. 빚쟁이 같죠? 자, 네. 천철님들 더막가가 꼭 빚쟁이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한보루님이 봄도 아닌데도 제비가 제 곁에 왔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직 이제 뭐 제비는 이제 끝났고 그냥 제비로 통하네. 뭐 저도 포기했어요. 네, 뭐 마음껏 부르세요. 네. 네, 어떤 분은 제이비는 양주 이름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보내주셨고요. 술 잠깐만. 이름인 줄 알았나 봐요. 아, 맞죠. 그런 게 있나 보다.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제비 후리러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속속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자꾸 본방보다 더 재밌다 이런 얘기를 자꾸 올려주셔가지고 좋기도 하면서도 살짝 서운하기도 해요. 네, 둘 다 재밌다로 우리는 합시다. 그렇죠. 네. 둘 다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네.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본방 AS 잠깐 갈까요? 네, 그러시죠. 오늘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익명으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제보? 요즘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낚시 출조 버스 빈 좌석이 없이 운행 중입니다. 그래요? 낚시도 좋지만 자중해야 할 듯합니다. 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라는 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각 교수하고 이제 두 차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재각 교수가 일관되게 이제 지적했고 우려했던 게 풍선 효과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누르니까 결국은 지방에서 이게 뭐 송년 모임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모임이 지방에 가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던 걸 이제 우려를 했던 건데 이것도 뭐 그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튼 모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네. 한마디로 모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좀 우리 주의를 좀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웬만하면 체력에 달려갖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헬스장 가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운동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그 팔굽혀펴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동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흩어지면 산다. 그렇죠. 이제 몸이 찌뿌두둥해지는데 집에서 열심히 또 이제 맨손 체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저도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곧 사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사야님, 독사가인가? 독사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이비님? 백설공주도 아니고 그잖아요. 네. 저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이제 뉴스 세계에서도 쭉 짚어봤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아까 뉴스 세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아니라 그 사과를 보는 당내 인사들의 시각이다. 결국 여기서 이제 뒤끝이 길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독사과일 수도 있겠죠. 결국은 문제는 당내 인사들이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에 흔쾌히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은 별로 효과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건 독사과라고 봐야 되겠죠. 사과의 문구도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하긴 한데. 그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네,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그렇죠. 그냥 뭉뚱그려서 뭔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구체적인 게 혹시 나오면 이제 좀 독사과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문구가 이제 아주 되게 진솔하고 솔직하고 이러면 그럴 네.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반쪽짜리라니까. 그렇죠. 얘기했지만. 네, 집토끼 산토끼 뭐 네, 따지면 국민의 그런데. 힘 전체가 그럼 사과하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인 네, 거죠. 네. 아무튼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세월호 참사 특조위 기간 연장 관련한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네. 커피 알림께서 음. 세월호도 이 모양인데 공수처 설치 못하면 민주당 땡! 뜸도 시간 지나면 변한다. 그만 뜸 좀 들여라. 네. 화를 좀 내주셨고요. HBYI님께서는 우리 애청자시죠. 네, 세월호는 공소시효 없애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참위 활동 기간만 공소시효를 중지하는 걸로 네,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 네. 유가족 분들이 더 원하셨던 거는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걸 좀 얘기를 하셨었고 박주민 의원 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뭐 대충 이제 나오는 게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의 활동 기간 동안에는 네. 스톱. 네. 이 정도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김민정 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해결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견을 왜 주셨냐면 세월호 얘기 나오면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민정 님께서 이런 촌철을 날려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장원 운영위원장 인터뷰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고 충격 먹은 게 국정원에서 보고하는 거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만 40만이라는 거 이게 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럼 그러니까요. 도대체 국정원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 규모의 배 중에 유일하게 세월호만 네. 국정원에 보고 체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면 그건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렵게 맞습니다. 생각할 거 뭐 있어요? 맞습니다. 네. 썬 제주님께서 네. 제비 제대로 비평하는 방송 제이비 타임이라고 아,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좋네 그거는. 네, 예. 제대로 비평하는 방송 제이비 네. 타임. 아, 좋습니다. 네, 엄지척. 본격적으로 제이비가 준비한 주제를 듣고 네. 촌철님들의 댓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AS 타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조금 전 3부에서 유상범 의원, 김남국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터뷰 이제 주된 게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그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폭로했다라는 불법 사찰 의혹 이 문제인데 요걸 좀 한번 일단 좀 그 인터뷰 말고 저도 좀 따로 짚어볼 게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꺼낼까 하는 건데 일단 아까 인터뷰 진행하는 동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대 주장을 한 완전 거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셨죠. 그잖아요. 이게 네. 이제 특히나 그러니까 어떤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의 문제부터가 다른 네. 거잖아요. 이건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영장 없으면 안 된다. 된다라는. 근데 저는 이게 아무튼 검찰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규정이니 무슨 뭐 준칙이니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것마다 해석이 서로 달라가지고 거기서 서로 올래 그러네 막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그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사찰 의혹 플러스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서 나오는 판사 사찰 의혹까지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유상범 의원 인터뷰에서 제가 그래서 슬쩍 던져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판사 사찰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유상범 의원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건 사찰이 아니다. 뭐 요지는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있었거든. 지난주에 우리 그 주호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네네. 그래서 그때 질문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인터뷰 한 대목만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틀어주세요. 이제 그걸 자꾸 이제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데 네.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는 거고 그 내용들은 뭐 탐문한 내용도 들어 있다는 거 무슨 그 사법 적폐 뭐 관련돼 있고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건데 이제 그 과정은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은 예. 그것이 그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로부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재판부에 대해서 분석할 때 인터넷 치면 어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다도 있지만은 그 재판 받은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성격이 어떻다든지 성향이 어떻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뭐 예단할 일이 아니고 문제될 소지는 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뭐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그 취득 과정이 적법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들으셨죠? 네. 수사를 통해서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따져볼 여지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김학의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다음에 저는 오늘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체크를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보도를 할까? 신문이. 그래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물론 신문마다 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본 판 말고 다른 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본 판에서는 뭐냐면 이걸 일면에 올린 신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중동도 이걸 후면 배치를 했더라고.
정치면에 그냥 박스 기사 정도로 그냥 보도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다. 왜 그러냐면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 그러니까 제기가 됐는데 여기서 그거를 어떤 제기했던 주체가 법무부였잖아요. 네. 근데 법무부가 김학의를 불법 사찰했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그래놓고 지금 뒤에서 사찰한 거 정작 너희들이 아니냐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할까 봤는데 전면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후면 배치를 했더라. 그럼 여기서 뭐를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안이 그런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편집 과정에서 판단이 여기 게재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주목했던 건 그러면 그 판단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였을까라는 건데 벌집을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집? 벌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6가지를 밝히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씩 사그라들어가는 어떤 분위기였었어요. 언론이 이거를 아주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의도적으로 보도를 안 했어요. 계속. 의도적으로 보도를 안 하면서 사그라들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서 어제 갑자기 다른 불법 사찰건을 건드리고 나왔어요. 자 이러면 이게 벌집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민주당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벌집을 건드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 좋아.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한번 털어보자라고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묶어서 같이 털자. 그럼 묶어서 한번 같이 털어보자. 그럼 뭐가 그럼 사찰이 맞는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그라들고 있던 판사 사찰 의혹도 같이 부상을 하는 거죠. 그죠. 같이 부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공론화 장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계획하고 또 맞물려 들어갈 수가 있냐면 오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네네. 여기서 언론이 지금 다 보도하고 있는 게 이 자리에서 이 판사 사찰 의혹이 다뤄지느냐 안 다뤄지느냐 이걸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와 또 연동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저는 궁금한데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치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묶어서 받고 따블 만약에 이렇게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벌집 수신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잖아요. 네. 이 점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건 어떤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그 원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사찰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만약에 사찰 의혹이 있다면 이거는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끝까지 파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그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온 사찰의 의혹이라면 다 캐자, 다 털자 이참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치 지형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정치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요거를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아까 이제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인터뷰 어떤 답변처럼 3가지 근거를 대가면서 이건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한다면 받아치는 데에서 더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죠? 그럼 네. 따블, 묻고 따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치학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력은 좋죠? 네, 상상력 좋네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네. 아까 3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랑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저희가 릴레이로 만났었잖아요. 그때 들어온 의견들하고 지금 들어온 촌철님들의 의견을 묶어서 네.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주현님, 이지수님 등등 많은 분들이 네. 김학의 건 꺼내서 다시 조사하자, 특검하자. 요거는 지금 바꿔답을 가자는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네. 그런 의견이었고요. 네. 이은하님, 과거로 좀 돌아가면 그때 김학의가 인천공항에 변장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네. 해외 출국했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검찰이 기소했으면 되는데 검찰이 수사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라고 약간 검찰 탓해 주셨고요. 네. 리지연님, 유상범 의원님, 사법부 뒷조사는 사찰이 아니라면서요. 출입국 관리법 제4조 2항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네.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 김학의가 평범한 민간인,
민간인 모독이다. 이런 분이 있었고 네. 용감한 사람님은 두 눈 뜨고 김학의를 못 알아본 검사분들 파면 네. 그 실력으로 그 시력으로 뭔 기소를 하나요?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뭐 김학의가 누군데라고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의 그 정서의 부분에서는 저도 뭐 100%가 아니라 120% 동감을 하죠. 하지만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과정에서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떤 법의 기본 원칙이니까 저는 네. 지금 그걸 강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한다면 그것도 같이 털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결론 삼아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아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이거 결국은 물타기용 아니냐. 그러니까 판사 사찰 의혹을 물타기 하려고 김학의 불법 사찰 의혹권을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 지적도 상당 부분 경청해야 될 지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물타기가 아니라 기름 붓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타기가 아니라 기름 붓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민주당의 대응에 달렸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네, 한번 지켜보죠. 네, 반면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오승호님은 김남국 의원 인터뷰를 듣다가 변명은 사찰이구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그 법사위 소위를 주목하겠다. 네.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그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끝나고 이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다뤄본 적이 없어서 짧게라도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각이 있었죠. 아, 네. 1차 부분 개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죠? 1차 부분 개각이 있었는데 4명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 가운데 절반 2명을 타깃으로 설정을 했어요. 네. 한 명은 누굽니까? 변창흠.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 행안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 삼았는데 네. 프레임도 이미 딱 가동을 했어요. 변창흠 후보자에게는 김현미 시즌 2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고 전해철 후보자에게는 관권 선거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이걸 한번 좀 지금부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공격을 어떻게 볼 거냐?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이건 선거용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왜 이렇게 보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미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의 압도적 원인 1위가 뭐였습니까?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그죠? 이게 이제 지난주 청기노설 할 때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른 사람이 김현미 장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현미 시즌 2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우는 거고. 그러니까 변창흠은 김현미 사단인데 근데 부동산 실정의 주역인 김현미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다시 장관으로 기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 전환이 전혀 없을 거다라는 예고 아니냐. 이건 고집불통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김현미 시즌2에다가 대통령에게는 고집불통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서 이 프레임을 통해서 뭐냐 민생 파탄 민심괴리라고 하는 정권 이미지를 부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보궐선거 민심 다 잡기에 나서겠다. 이런 정책 포석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ABC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전해철 후보자에게는 이른바 측근 이미지라고 하는 걸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측근이니까 그럼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편향된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편향된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선거를 관리를 해? 그럼 이 선거는 불공정 관리일 수가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측근, 편향, 불공정. 이렇게 계단을 밟아가면서 지금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뭐 물론 이 프레임 설정은 내년 4월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히 선거의 공정 관리를 요구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 아니고 2차 개각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개각 요인이 발생할 경우 뭐 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그렇죠. 장관 후보이 네.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 2차 개각에 포함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2종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선거 관리도 정파적이고 국정 운영도 정파적이다. 그래서 국정에 매진해야 되는데 선거용으로 장관 뭐 개각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 2차 공격을 위한 발판용으로 전해철 후보자를 선거 관리하고 엮어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전 작업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국민의힘의 이런 설정은 어찌 본다면 정치의 ABC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청와대는 이런 뻔한 수를 모르고 국민의힘에 판을 깔아준 거냐 이걸 짚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네. 이건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닌 거죠. 거기에는 또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먼저 국토부의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국토부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리스크 관리. 이게 급선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직성을 띌 수 있는 거죠. 바로 엊그제 결정된 정책 이제 겨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정책은 손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어요. 바로. 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발이 나올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책에 관해서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약발이 나타날 때까지의 리스크 관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민심 자극 요인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과제가 되는 거죠. 급선무가 되는 건데 김현미 장관은 잇따른 설화로 오히려 리스크를 키운 측면이 있다. 네. 말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게다가 김현미 장관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가 워낙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감정선을 자극하는데 아주 쉽게 동원돼 왔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취약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청와대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봤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국토부 장관 교체를 이해할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행안부로 한번 가볼까요? 네. 행안부의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당면 과제일 수가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검찰 개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 개혁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 개혁이 있고 국정원 개혁이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3종 세트거든요, 이게. 그런데 경찰과 국정원 개혁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정원 개혁 법안은 정보위가 통과됐고요. 경찰 개혁 법안도 지금 이제 그 여야 합의로 지금 소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 개혁 법안과 국정원 개혁 법안이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과 인적 개편이 뒤따르는 실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밥그릇 영역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밥그릇 영역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극심한 조직 혼란 내지 기강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어떻게 편제가 되고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길을 쓰고 달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통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은 그려놨는데 색을 칠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처하려면 힘 있는 장관이 속도감 있게 개편 작업을 진행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철 후보자의 경우 이 측근이라는 점이 여기서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편향이 아니라 측근이기 때문에 실세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집행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이게 뭐냐면 경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은 세트예요. 별도가 아니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넘기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그럼 이걸 어디서 받느냐가 정해져야 되고 아마도 그것은 이제 경찰 조직이 이제 그 개편되면서 여기서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럼 어떻게 또 그림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건 두 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바로 전해철 후보자의 전임이 뭐냐면 국회 정보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정원 소관 그러니까 국정원을 그 관할하는 상위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까지 고려를 했던 거 아니냐. 거기다가 전해철 후보자는 이전 참여정부 때는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찰 조직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정만호 청와대 인사수석이 개각 내역을 발표하면서 전해철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규명, 사법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왜 이 점을 강조했는지를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 지방자치도 언급을 했는데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문제와 경찰 조직 개편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치경찰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결국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경찰개혁과 국정원개혁에 대해 이제 실행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전해철 후보자를 낙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각을 이르는 포인트를 이렇게 두고도 한번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공수가 나타날지 좀 궁금한데 예. 백기리님이 야당은 그 정도까지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제이비님이 팁을 주셨네. 정기노사란 겁니까?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예. 많은 분들이 제이비님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오늘은 저희가 공수처에 더 꽂혀 있어요. 이런 의견들 법관회의랑 공수처가 많이 궁금하셔가지고 네. 뭐 그런 의견들을 계속 많이 주고 계셨고요. 네. 타겟 강님께서 손녀와 할아버지 같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내가 할아버지. 전 손녀. 야, 아니 그걸 지금 자기 입으로 읽냐? 아닌 거 알잖아요 지금. 야. 네. 그리고 지향구님이 저희가 왜 본방보다 제이비 타임이 더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지향구님이 본방은 작가님 목소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날이 갈수록 왜 그러세요 도대체? 월요일이니까요. 네, 왜 이렇게 잡봉 모드로 잡고 가세요? 이제 적응이 다 되셨나 보네. 아니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이비님한테 혼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녹색 방구 대장님 예.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네. 종배 타임을 안 보면 하루가 노잼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달림사랑님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이런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뽑았는데요. 예. 봄 이후로 친정 엄마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엄마 보러 가고 싶지만 서로 참고 있어요. 어머니 혹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나? 그건 아니실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오고 가지 않는 상황이 좋으니까 뭐 요양원에 계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어떤 상황인지 써주시진 않았는데 예. 속상해요. 엄마 네. 보고 싶어요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네. 이승진님이 작가님 너무 좋아요라고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누군지 궁금하고요. 또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시다네. 잡덕교통영상연구소님이 저 오늘 생일입니다라고. 네, 어떻게 제이비님 선물이라도 보내셔야 되나?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자, 뭐 케이크는 보내드릴 수가 없고 초도 보내드릴 거 다만 입으로라도 떼우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네, 저도 더마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시애틀에서 본다는 분도 계십니다. 물레방아님 시애틀에서도 즐겨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아까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더마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의 관심사는 공수처고 전국 법관 회의예요 이렇게 이제 주셨잖아요. 네. 저도 뭐 그런 어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10시 법안 수위 아까 2시라고 했어요. 3시라고 했어요. 2시라고 했나요? 법사위 전체 회의.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그것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국 법관회의는 지금 돌발 상황이잖아요. 미리 예정된 의제는 없어요. 그렇죠. 예전된 의제가 몇 개가 있긴 있는데 네, 이 그러니까, 판사 무리하기 판사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만 9명인가 법관 대표의 어떤 동의만 있으면 직사관건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켜보면 되는 문제인 거죠. 네, 기다려 맞습니다. 보면은 나오는 거고 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럼 전국 법관 대표들이 어떤 중지를 모을 것이냐도 현재로서는 지금 미지수인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분명하게 짚어야 되는 것은 이게 전국 법관 대표의 인가 그 임시한건으로 올라가서 하나의 중지가 모아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미칠 파장 이건 당장 내일이라도 짚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내일 않겠습니까? 그럼요. 내일 짚으실 겁니다. 지금 강요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로 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운해 마시고요. 네. 내일 와서 본방도 들으시고 네. JB 타임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JB타임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인사 나눌까요? 네, 더마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